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웃집 할머니처럼 살아온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어르신 10분 중 1분이 치매로 고통받고 계시고 여러분도 언제든 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80세가 넘으면 5분 중 1분이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가을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2세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손님들이 찾는 물건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외상 장부도 틀리지 않게 적으시던 분이셨죠. 동네에서는 컴퓨터보다 정확하다며 칭찬받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석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어놓고도 왜 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단골 손님이 와서 담배를 달라고 해도 어디에 담배가 있는지 찾지 못하셨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가게까지 50m도 안 되는 거리인데 길을 잃고 헤매셨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매일 다니시던 길이었는데 말이에요. 더 심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점심을 차려드렸는데 1시간 후에 아직 밥 안 먹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드려도 누구냐? 며 낯선 사람 취급을 하셨어요. 심지어 밤에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해 집에 남자가 왜 있냐며 소리를 지르시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워낙 바쁘셔서 피곤하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손자 이름을 까먹고 며느리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으시는 일이 반복되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초기 치매 진단이었습니다. 의사는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 증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지금도 김순덕 할머니 가족은 매일매일이 전쟁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가야 한다며 집안을 돌아다니시고 밤마다 도둑이 들었다며 소리를 지르십니다. 가족들은 교대로 할머니를 지켜보느라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며느리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이러니까 정말 힘들다고 하소연하십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할머니 본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아신다는 점입니다. 가끔 정신이 또렷할 때면 내가 왜 이러지?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8.2%가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이는 약 50만 명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매년 새로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나이가 5살 늘어날 때마다 치매 위험이 2배씩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65세에서 69세까지는 100명 중 3명, 70세에서 74세까지는 100명 중 6명, 75세에서 79세까지는 100명 중 12명, 80대에서는 100명 중 20명이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90세가 넘으면 절반 가까이가 치매를 앓게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치매 환자가 평생에 걸쳐 지출하는 비용이 평균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절반은 가족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돌봄 비용입니다.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가족 구성원까지 생각하면 실질적 손실은 더욱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니 절망스러우시죠?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지난 20년간 전국을 다니며 어르신들의 사연을 모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치매를 이겨낸 분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치매를 예방하신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신다는 점이었어요.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이 2020년 세계의학 저널 란셋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연구에서는 12가지 생활 습관을 통해 치매 위험을 무려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어떤 치매 치료제보다도 효과적인 수치입니다. 또한 안동시 보건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1.82배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사회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독서나 새로운 학습 활동을 하는 분들은 치매 발병 시기를 평균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증상을 되돌리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치매가 완치되는 건 아니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국립치매센터 자료에 따르면 치매 환자 100명 중 5명에서 10명은 완치 가능한 치매라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우울증, 수면 무호흡증, 약물 부작용 등이 원인인 경우에는 원인을 치료하면 치매 증상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치매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3가지. 두 번째로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도 되돌릴 수 있는 실제 사례들. 세 번째로 가족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마지막으로 치매 초기 증상을 놓치지 않는 체크 포인트들입니다. 운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이유는 뇌혈류 개선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합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받기 때문에 혈류가 중요해요. 운동을 하면 심장이 펌프질을 활발히 해서 뇌에 신선한 피를 공급해 줍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뇌에서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고 새로운 뇌세포가 생겨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겨나는 것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안동시 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20분의 고강도 운동을 주 3회 이상 또는 30분의 중강도 운동을 주 5회 이상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1.82배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걷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40%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가 크거든요. 하루 30분, 주 5번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걸을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빼먹지 마세요.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거나 끝내면 부상 위험이 있어요.
둘째,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걸으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안전한 길로 걸으세요. 차도보다는 인도나 공원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4세 이영자 할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평생 사교적이시던 분이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시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거부하시고 전화 오는 것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보내시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딸이 걱정이 되어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제안한 것이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였습니다. 딸의 끈질긴 설득으로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후부터 할머니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새로운 할머니가 계시던데 참 재미있으시더라는 말씀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점심도 함께 드시고 공연 준비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에서도 예전처럼 말씀을 많이 하시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족들에게 자세히 들려주시고 새로 배운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인지기능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노래교실뿐만 아니라 서예교실, 요리교실까지 참여하고 계세요. 사회활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이유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언어 영역이,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학습 영역이, 감정을 나눌 때는 감정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사회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되는데 이는 뇌의 전두엽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미국 러시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에는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지만 노년에 그 빈도가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1.9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꾸준히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특히 일주일에 3번 이상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이런 소중한 정보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은 정말 다양합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이 가장 접근하기 쉽습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서예교실,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등 관심 분야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종교 활동도 좋습니다. 교회나 절, 성당에서의 모임은 정기적인 사회활동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위안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보람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어서 우울감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독서 모임이나 영화 감상 모임 같은 문화 활동도 좋고 등산회나 걷기 모임 같은 운동 모임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81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퇴직 후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하시던 분이었는데 퇴직하고 나서는 완전히 활력을 잃으셨어요. 신문도 안 보시고 책도 안 읽으시고 그냥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반응도 느려지셨습니다.
가족들이 말을 걸어도 뭐? 응? 하시며 제대로 듣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기억력도 떨어져서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또 하시거나 약속을 자주 까먹으시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경도인지 장애 초기 단계라고 하더군요. 어느 날 중학생인 손자가 학교 숙제 때문에 할아버지께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와 함께 한글 공부해요라고 제안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고 그 대신 할아버지께서 손자의 역사 숙제를 도와주자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늙은이가 그걸 배워서 뭐하나 하셨지만 손자의 성화에 못 이겨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문자 보내는 법부터 배우셨어요. 처음에는 한 글자 쓰는데 10분씩 걸렸습니다. 한 달 후에는 가족들과 간단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셨고 석 달 후에는 사진까지 보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인터넷 검색도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더 신기한 건 할아버지가 유튜브도 보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손자가 보여준 동영상들을 보시다가 점차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영상들을 찾아서 보시게 되었어요. 역사 다큐멘터리를 즐겨보시고 건강정보 영상도 챙겨서 보십니다. 1년 후에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복지관에서 요청해서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폰 교실 강사로 활동하고 계세요. 가르치는 과정에서 본인도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다른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윌슨 박사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독서, 도서관 이용, 연극 관람 등과 같은 지적 활동을 많이 하면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 30분 이상 독서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5%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자주 쓰면 강해집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분들의 뇌를 촬영해보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75세 김정순 할머니는 3가지 방법을 모두 실천하신 분입니다. 4년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안에 증상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회의를 통해 할머니만의 특별한 일과를 만들었어요. 의사와 상담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아보고 다른 가족들의 경험담도 들어본 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집 주변을 40분간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함께 걸었지만 점차 동네 할머니들과 걷기 모임을 만들어 함께 하셨어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도 묻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은 노래교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서예교실이었어요. 금요일에는 요리교실에 나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토요일에는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영화 감상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셨어요. 오후에는 두뇌 활동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신문을 소리 내어 읽고 모르는 단어나 내용이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셨어요. 일주일에 한 권씩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가 읽으시기도 했습니다. 손자가 사준 스마트폰으로 가족들과 문자도 주고받으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점차 복지관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시기도 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공유하시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화상통화도 하실 수 있게 되어서 멀리 사는 친척들과도 자주 연락하게 되셨어요. 한 달이 지나니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표정이 밝아지셨습니다. 복지관에서 사귄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도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집에서도 예전보다 말씀을 많이 하시기 시작했고 가족들에게 복지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석 달 후에는 깜빡깜빡 하시던 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손자 이름도 헷갈리지 않으시고 약 드시는 시간도 잊지 않으셨어요. 전화번호나 약속 시간 같은 것들도 메모하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6개월 후에 나타났습니다. 재검사를 받았는데 인지기능 점수가 정상 범위로 올라온 거예요. 1년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복지관에서 신입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을 안내해주는 도우미 역할을 맡게 되신 거예요. 치매를 이겨낸 할머니로 유명해지셔서 다른 지역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치매와 관련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평생 교사로 일하시며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분이었습니다. 기억력이 뛰어나셔서 몇십 년 전 제자들 이름까지 다 기억하실 정도였어요. 또 책을 정말 좋아하셔서 하루도 책을 놓지 않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70이 넘어서면서 조금씩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군요. 평생 즐겨 읽으시던 책도 안 보시기 시작했고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내시게 되었어요. 하루는 제 이름을 까먹고 누구세요? 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중기 알츠하이머 진단이 나왔어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의사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되돌릴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치매를 단순히 나이 들면 생기는 병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예방할 수 있다거나 초기에 발견하면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전국을 다니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치매로 고생하시는 가족들의 사연도 듣고 치매를 예방하신 분들의 경험담도 수집했어요. 전문가들과도 많이 만나서 최신 연구 결과들을 공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치매를 예방하거나 극복하신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뇌도 늙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아직 배울 게 많다,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뇌는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와서 뭘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는 분명히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집 앞을 1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신문을 소리 내어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이웃과 인사하며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첫째 주에는 매일 10분씩 걸어보세요. 힘들면 5분이라도 좋습니다. 둘째 주에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셋째 주에는 이웃이나 가족과 함께 걸어보시고요.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실 거예요. 사회활동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동네 경로당에 잠깐 들러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에 한두 번 참여해 보시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금방 재미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두뇌 활동은 더욱 간단합니다. 매일 신문 기사 하나씩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시고요. 저녁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딱 3줄만이라도 좋습니다. 한 달만 해보시면 확실히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을 격려해 주세요. 나이 들어서 뭘 한다고 하지 마시고 대단하다, 멋있다고 응원해 주세요.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도 알아봐 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세요. 가족의 응원이 있으면 어르신들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어요. 치매 초기 증상도 놓치지 마세요. 최근 일을 자주 까먹거나 평소와 성격이 달라지거나 길을 자주 잃거나 말이 줄어들거나 복잡한 일을 어려워하신다면 빨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석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볼 거예요. 1년 후에는 치매를 이겨낸 분으로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함께 응하며 걸어가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치매는 더 이상 두려워할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상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뇌로 행복한 100세까지 함께 걸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 시니어 건강 100세는 늘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